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명제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명제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명제의 역과 그 다음에 대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요 녀석을 뭐라고 했었죠? 이 녀석을 가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을 어떻게 해요? 결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과 결론이 반대가 되는 그 관계를 결국에는 역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명제,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요 명제에 대해서 이제 이 명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 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대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먼저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한다. 예, 이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녀석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위치가 바뀐다.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부정과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부정이 그 위치가 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명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선은 어떻게 해요? 낫P, 낫Q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낫Q이면 낫P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결국에는 대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대우와 역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P이면 Q다라고 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Q이면 P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이면 Q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대우는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서 서로 위치를 바꾼 이 녀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녀석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된다? 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또 요 녀석이면 결국에는 대우의 관계는 지금처럼 예, 각각 부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을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명제를 공부를 할 때요. 이 명제에 대한 이해를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집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고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증명도 집합을 통해서 진리 집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명제 P면 Q가 참이면 지금 그때의 대우 예, 대우도 마찬가지로 참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가로 1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P면 Q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진리 집합으로는 라지 P 그리고 라지 Q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포함 관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P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Q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그때의 대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not q이면 not p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q의 여집합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에서 이 관계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되는지 예, 그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 당연히 P의 여집합에
예,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로 1번 얘가 참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명제가 그때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얘가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거짓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P면 Q가 거짓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하게 되면 진리집합 선상에서 그 포함 관계를 논할 때 P가 Q에 어떻게 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때 나 Q이면 나 P이다.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P가 Q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우선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P라고 하는 게 오히려 Q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 P라고 하는 것의 집합과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녀석의 집합을 서로 그려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P, 그 다음에 여기 Q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선은 얘는 당연히 P면 Q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분명히 거짓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있는데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이 관계에서도?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Q를 제외를 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선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Q의 여집합 자체가 P의 여집합에 어떻게 온전히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집합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아까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위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여기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3단 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 조건 PQR이 있습니다. P면 Q가 참이고 그리고 명제 Q이면 R이 참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단 논법은요. 우선은 각각 참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 말인즉슨 P가 결국에는 Q에 포함이 되고 여기선 Q가 어떻게 해요? R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진리집합 선상에서 이렇게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해요? R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명제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역시나 어떻게 해요? 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런 설명을 딱 요 정도 선에서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우라든가 역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러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헷갈리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따지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로 1번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막 새네요. 자, 우선 가로 1번입니다. 실수 A, B, C에 대하여 A씨는 BC랑 서로 같다. 같으면 A랑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실수 A, B, C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녀석이면 결국에는 A 이퀄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제를 판단을 할 때 결국엔 실수의 A, B, C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 집합 A, B, C에서 생각을 해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는요, 당연히 거짓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일에 C라고 하는 것이 0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C가 0이니까 A 곱하기 0 은 그 다음에 b 곱하기 0이 되어서 분명히 이퀄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a랑 b가 서로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어떻게 2를 집어넣고 b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c가 0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a랑 b는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A랑 B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제 자체가 참이 된다는 것은요, 예외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만 써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과 대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로 1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실수 A, B, C에 대하여. 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은 A랑 B가 서로 같으면 A씨랑 B씨는 서로 같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랑 B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C를 어떻게든 곱을 하든 0이든 0이 아니든 간에 서로 어떻게 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해서 그때 여기라고 하는 게 거짓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참이다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서 직접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은 워낙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좀 이것도 좀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 곱하기 C는 BC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요, 좌변으로 옮기세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C 이퀄 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즉슨 A 마이너스 B가 0이거나 그리고 어떻게 C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A랑 B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A-B가 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A랑 B가 같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일에 C가 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식 자체가 그냥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요 녀석이면 당연히 얘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우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역시나 실수 A, B에 대하여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서로 위치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역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각각 어떻게 부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랑 B가 서로 다르면 AC랑 BC가 어떻게 다르다. 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초의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대우는 어떻게 해요? 볼 것도 없이 거짓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일에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A랑 B가 서로 다른데 지금 이것끼리 그러니까 C를 곱한 것끼리 비교를 했을 때 다르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증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케이스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일에 얘를 증명해라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대우가 결국에는 가로 1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1번을 통해서 증명하고 아, 얘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지우고 이제 진행을 또 해볼게요. 가로 2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로 2번, 가로 3번.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고, 이 녀석 이렇게 끊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어떻게 되죠? 절대값 x는 x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이면 x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부정을 하게 되면요. 아, 역을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역. 자, 근데 가로 2번부터 한번 볼까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그냥 x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왼쪽도 x, 오른쪽도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이때 대우도 당연히 참이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대우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분명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으면 x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좀 지워졌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equal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도 equal.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절대값 x가 x랑 같아지려면 얘가 풀리면서 결국에는 x랑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결국에는 x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x 자체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결국에는 x가 x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얘가 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대우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대우는 당연히 참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우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것도 좀 제가 높아지면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절대값 x가 x가 아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이면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대우를 할 때 이 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역이라고 하는 게 가정과 결론을 서로 뒤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떻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부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퀄 관계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이 되면 A랑 B의 교집합은 A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교집합은 A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의 관계를 통해서 얘를 유추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서 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집합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를 한번 써볼까요?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해보면 A요 B가 A이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게 여기였고 그리고 이건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 부정하면 되죠. A 교집합 B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A가 아니면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증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예, 대우를 설정을 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서 얘를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더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가로 4번을 한번 볼 건데 자연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xy가 짝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 가로 4번에다가는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지우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 4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로 4번의 명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연수 xy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x
그 다음에 y가 짝수다 라고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는 맞습니까? 얘는 반례를 그냥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x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에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과 3을 더하게 되면 짝수가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x랑 y가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반례를 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최초의 명제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역은요, x, y가 짝수이면 x 더하기 y가 짝수다. 자, 이거는 맞을까요? 예,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선상에서 그냥 보고 바로 판단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얘를요,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을 예를 들어서 EK1이라고 할게요. y라고 하는 것을 EK2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K1과 K2는 자연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수 x, y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x 더하기 y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2로 묶어서 k1 더하기 k2. 자, 근데 얘 자연수죠. 자, 그리고 여기 2가 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짝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입니다. 자, 이제 대우 부분을 잘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x, y가 짝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콤마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와 y가 모두 짝수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도 짝수, y도 짝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대우를 쓰실 때 요 녀석에서 가정과 결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구정을 하게 되면 대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우를 쓰실 때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까? x가 홀수이거나, 그리고 y가 홀수이면, 됐습니까? x 더하기 y가 뭐라고 하면 돼요? 홀수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x가, 자, 여기다 또 이렇게 써볼까요? x가 짝수이고, 됐죠? y가 짝수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짝수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된다는 뜻이고, y가 짝수가 된다는 것은 y가 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나, 그죠? 또는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대우는 참이냐?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최초에 얘가 지금 거짓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대우도 마찬가지로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따로 뭐 반례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으로 이제 가볼 건데, 한 문제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파트가 개념 파트에 해당이 되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선 실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보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x, y가 정수이면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 x 곱하기 y는 모두 정수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당연히 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그 닫혀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 y가 정수인데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역은 x 더하기 y, x 곱하기 y는 모두 y, x 더하기 y, xy가 모두 정수이면 이라고 쓰면 되겠죠. x, y가 정수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3 마이너스 루트 2 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는 것을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더하게 되면 6이죠. 그러니까 정수 나왔죠. 자, 서로 곱을 하게 되면 뭡니까? 9 마이너스 2가 돼서 7이죠. 그래서 정수 나왔죠. 근데 x랑 y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우 잘 보세요. 자, 가로 4번과 가로 5번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고요.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우를 쓰실 때는 x 더하기 y가 정수가 아니거나, 됐죠? x, y가 정수가 아니면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x가 정수가 아니거나 y가 정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한 게 이 녀석이고요. 이 부분을 부정을 한 게 얘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콤마로 연결이 되어 있고 x 더하기 y, x 곱하기 y가 모두 정수이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x 더하기 y가 정수, x 곱하기 y가 정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정수이고 x, y가 정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뭡니까? x 더하기 y가 정수가 아니고 아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정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고를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거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x, y가 정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정수이고 y가 정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나가 되는 거고 x가 정수가 아니거나 라고 해주시면 되고 y가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기는 한데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같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개념 공부이기는 하지만 문제잖아요. 또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좀 풀어보시고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명제 여기 참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기억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이면 n의 제곱은 홀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얘가 참인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어차피 얘가 여기기는 한데 요 녀석의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명제에 대한 대우를 다시 한번 쓸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n은 홀수이다라고 했으니까 n이 짝수이면 자, 이렇게 갈 거고요. n의 제곱이 홀수이면 여기 이 부분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n의 제곱은 짝수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을 2k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k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n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n의 제곱은 4k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데 2 곱하기 어떻게 2k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나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n의 제곱이 짝수가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은 어떻게 된다?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니은입니다. 자, 근데 기억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이 2의 배수이면 n은 4의 배수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은 어떻게 됩니까? n이 4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녀석의 증명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이 4의 배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 내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을 4k라고 또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k는 자연수다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거 증명하는 것은 대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4k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또 쓸 거냐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2k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짝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2의 배수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실수 x, y에 대하여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 네, 이거 당연히 맞죠. 예, 그쵸? 예, 플러스끼리 어떻게 해요? 양수끼리 서로 곱을했으니까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것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단 논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세조건 PQR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 참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없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P이면 Q가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not R이면 not Q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얘도 참이에요. 그러면 얘가 참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not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부정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긍정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대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Q이면 결국에는 R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은 Q이면 R, 당연히 맞죠. 이거 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이면 R, 결국에는 P이면 3단 논법에 의하여 R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참. 자,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P고요. 여기가 R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 맞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P이면 R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죠? not R이면 not P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4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4번은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not P이면 not R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어떻게 해요? 대우를 사용해서 긍정으로 한번 보시면 R이면 P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면 R이라고 했는데 R이면 P다라고 했을 때 얘를 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요 관계가 역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P이면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P이면 Q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도 참입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최대한 어떻게 긍정으로 표시를 하자. 근데 긍정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우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노래도 잘한다 라고 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명제가 참이라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노래도 잘한다. 얘는 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K에 출전한다. 얘도 참이라고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문장부터 좀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노래도 잘한다. 뭐뭐 이면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끊을게요. 음악을 잘하는 학생 그룹에서 노래도 잘한다 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정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결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조건 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게요. 음악을 잘 하는 학생. 됐죠?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잘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결국에 학생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시면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서로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Q라고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K에 출전. 예, 노래를 잘한다라는 건 정말 복된 거죠. 예, 저는 음치라서 예, 잘 못하지만 예, 부럽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런 거죠. P이면 Q고요. Q이면 R이 된다는 것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이렇게까지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니까요. 지금처럼 꼼꼼하게 따지는 연습 꼭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참이 명제. 예, 여기서 이제 골라봐야 된다는 건데 자, 음악을 잘하는 학생 P 됐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P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not R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동그라미 1번이 의미하는 것은 P이면 not R.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쪽은 그대로거든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미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참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동그라미 1번처럼 이러한 내용을 여기서 억지로 껴맞출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은 노래를 잘한다. 슈퍼스타 K, R 됐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학생 Q. 자, R이면 Q이다. 그러면 R이면 Q이다. 이거는 뭡니까? 역이죠. 근데 지금 얘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안 됩니다. 1번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슈퍼스타 K에 출전하는 학생. 얘는 뭐라고요? R. 그 다음에 음악을 잘한다. P. 그러면 R이면 P가 된다는 건데 역이죠. 그러니까 얘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슈퍼스타 K에 출전하지 않은 학생 나달 음악을 잘하지 않는다. 얘는 뭡니까? 나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not R이면 not P. 그러면 이 녀석의 대우는 뭡니까? P면 R입니다. 됐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슈퍼스타 K. 노래를 잘하고 슈퍼스타 K에 출전한 학생.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선 노래를 잘한대요. Q. 그 다음에 슈퍼스타 K에 출전을 한다. R. 자, 그러니까 얘를 진리집합 손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Q, 교집합, 그 다음에 R입니다. 됐습니까? 자, 출전하는 학생은 음악을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자, 음악을 잘한다가 P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Q, 교집합 R이면 P에 포함이 되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은 P, 그 다음에 Q,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집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면 자, Q 교집합 R입니다. Q 교집합 R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Q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Q가 P에 포함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5번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이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지금 세 조건 PQR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우선은 그 이전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P이면, 뭐 예를 들어서요. Q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명제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었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다라고 해서 P이면 Q이다. 그런데 얘가 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P면 not Q다라고 하는 게 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요. 얘가 의미하는 것, 지금 이 첫 번째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집합 선상에서 P,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렇게 포함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아래 여집합이 결국에는 Q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또한 요 녀석의 지금 진리집합이 아니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Q이면 납피다. 자, 요게 또 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을 다시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써서 Q가 결국에는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바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여집합, 여기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요 녀석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부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이전에 좀 정리를 좀 할 거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Q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R의 여집합은 Q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은 맞습니까? 얘는 어디 있습니까?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리고 P가 R에 포함이 되느냐? 지금 얘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P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Q의 여집합은 R에 포함이 되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P가 결국에는 R에 포함이 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얘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P가 결국에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서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됩니까? R에도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즉슨 지금 집합의 관계에서는 P의 원소가 Q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P의 원소가 R에도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의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Q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R의 집합의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P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 교집합의 R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R을 한번 볼까요? R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 자, 이 녀석이 P와 R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집합을 한번 해보면 P의 여집합이 R에 어떻게 여집합을 포함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 녀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역시나 먼저 좀 풀어보시고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바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잘 보셨으면 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이 녀석은 진리집합으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두 번째는 Q의 여집합은 결국에는 R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가 모두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Q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Q가 R의 여집합에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Q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Q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서 R의 여집합은 Q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Q라고 하는 집합과 R이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중 가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또 하겠지만 이러한 관계를 명제에서는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동치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P가 결국에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되죠?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과 서로 같다. 자, 요 관계를 가지고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권 맞습니까? 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우선 P라고 하는 게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면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깥쪽의 부분에 P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서로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서 이 관계를 가지고서 기억번이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P와 R의 교집합이 R이 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P라고 하는 게 지금 R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R이 아니라 P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 자, Q랑 R의 합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랑 같다라고 했었죠? Q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즉슨 Q 합집합의 Q의 여집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